항전기 조상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독립투쟁을 해오셨는데요. 그분과 관련되어서 우리 또 특별히 공부도 많이 하셨고 현재 우리 독립기념관의 관장님으로 계신 한시준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잠깐 추모사 강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을 심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조소환 선생님 추모식이 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참 착잡한 게 있었습니다. 우선 조소환 선생이 어떤 분인지 또 소환 선생께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추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양력보거나 또 추모사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조소환 선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죠. 활동도 그렇고 특히 삼균제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크지만 하나 조소환 선생에 대해서 좀 하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조소환 선생은 우리나라 애교상에서 애교적으로 참 큰 일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고 지금 추모식을 하면서도 그걸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거를 아까 우리 조승래 국회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소왕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대단한 애교가다. 엄청난 애교 성과를 거두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새롭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독립운동 시기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시기에 국제 세력들이, 국제 열강들이 많은 회의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네덜란드에서 만국평화회의도 하고 파리강화회의도 하고 또 워싱턴에서 무슨 태평양 회의도 하고 또 유엔을 만드는 45년에 유엔을 만드는 샌프란시스코 회의도 하고 그런 회의들이 많이 개최가 됐는데 그런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그 회의에 참여하려고 엄청난 애를 썼습니다. 다 회의에 참여할 준비도 하고 대표도 파견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국제회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 참석시킨 일이 없습니다. 받아준 일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국가와 정부로서 수립이 됐지만 연합국은 물론이고 국제세력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승인하지 않으니 국제회의에 참석시켜 주지도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참석시키지도 않는 그런 속에서도 애교 활동을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참석하지 못해서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으니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국제회의에서 성공한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조소환 선생이 유럽에서 열리는 만국 사회당대에 참석해서 한국 독립 승인 결의안을 받아낸 일이죠. 그건 잘 아시지만 조소환 선생이 파리가화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이제 유럽에서 만국 사회당대회가 열리죠. 물론 그 만국 사회당대회 열리는 것은 이미 1917년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회당이 있어야 되니까 1917년에 상해에서 신규식, 조소왕 이 두 분이 조선사회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사회주의 이념이나 조직이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만국 사회당 대회가 개최되는데 거기 사회당이라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리강화회의 갔다가 마침 만국 사회당 대회가 열리는데 참석을 하셨죠. 거기 25개국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회의에 가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라고 하는 요구안을 제출하고 거기서 그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의가 있자마자 그 당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발행하죠. 우리 조소왕 선생이 만국사회당대에 가서 한국 독립 승인안을
얻어냈다라고 하는 걸 독립신문에 다 보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만국 사회당대에 제대로 조사,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조수환 선생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 2차 대회 무슨 해서 스위스 루체른 대회도 참석하고 유럽에 다니면서 다 하셨죠. 그리고 프랑스서부터 영국서부터 무슨 뭐 네덜란드, 스위스 또 오늘 여기 우리 에스토니아 대석에 참석하셨는데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다 다니시고 나중에는 러시아에 가서 소위 그 러시아에 가서 그 당시 러시아가 레닌이 막 혁명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때 러시아에 가서 그 상페테스부르크 거기 가서 10월 혁명 기념대회가 있을 때 거 가서도 이분이 참석해서 연설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레닌이 자기 공산주의 혁명 일으킨 것을 세계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 한 25개국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한 달 동안 러시아를 구경시켰습니다. 조수환 선생이 바로 그 시찰단에 포함돼서 한 달 동안 러시아를 다 구경하고 그러신 분이죠. 이제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만국 사회당대에 가서 독립승인 결의안을 얻어낸 일인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조인내 이사장께서 아마 그 지금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여기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걸 찾아내고 아주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조수환 선생님 볼 면목이 좀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의 자유 독립 이것을 보장받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독립된 국가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은 일본이 패망하면 자유 독립되게 해준다. 그런 약속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독립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카이로 회의에서 카이로 회의가 미국, 영국, 중국, 루스벨트, 처칠, 장개석 세 사람이 모여서 한 회의인데 거기서 어떻게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라고 결의했는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밝혀내고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죠. 카이로 회의가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회의에서 루스벨트가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려고 그랬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뭐 처칠이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장개석이 그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 카이로 회의에서 자유독립을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라고 결의한 데는 바로 조수환 선생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일제한테 나라를 뺏기고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지만 국제회의에 대표를 보냈지만 해방될 때까지 어떤 나라도 어떤 열강들도 한국을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논의는 1941년 소위 미국,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후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1942년부터입니다. 그 논의가 시작되는 중심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방안도 없고 관심도 없었죠. 그러다 자기들이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바로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만일에 미국이 이길 경우에 미국은 어떤 전리품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국무부 관리들 또 미국의 국제관계 학자들이 전쟁은 군인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국무부 관리나 국제관계 학자들은 이번 일본과 전쟁에서 우리 미국이 이기면 우리 미국은 뭘 차지하는 게 좋으냐. 보니까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반도잖아요. 한반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42년부터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 논의의 핵심은 국제공동관리였습니다. 국제공동관리였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관리들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면 국제공동관리 해야 되지 않겠냐. 또 미국의 국제관계 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학술회의 할 때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안한 것이 국제공동관리입니다. 국제공동관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국은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통치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일본과 전쟁해서 일본을 하고 이겼을 때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를 왜 자기 혼자 갔지? 왜 국제공동관리 한다고 그러느냐? 그건 미국이 그럴 수가 없죠. 특히 한반도는 중국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중국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만일에 미국이 한반도를 자기네 혼자 갖겠다고 하면 중국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국제공동관리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장이 조수왕 선생이었습니다. 그 1942년 요즘도 국회가 있지만 정기국회가 10월 달에 열립니다. 10월 달에 열리면 외무부가 1년 동안에 정무보고를 하죠. 42년도 임시정부의 그 의회에서 외무부가 정무보고할 때 보면 국제공동관리에 대한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미국의 무슨 언론에서 학자들이 또 국무부 관리들이 국제공동관리 언급한 것을 다 조사했는데 742회가 언급이 됐다. 근데 그것은 학자들 의견이고 언론인 의견이니까 외무부가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할 자간이 없죠. 근데 그 문제가 43년 3월 23일 날 영국의 외무부 장관 이든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하고 만났습니다. 그 만난 것을 뭐 다른 사람들은 회담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회담이 아니라 영국 외무부 장관이 미국 방문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난 것이죠. 거기 만나서 그 두 사람들 사이에 전쟁 후의 문제가 논의되면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제공동관리한다라고 두 사람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 정식 회의니까 발표가 안 되죠. 근데 아마 그게 신문에 발표된 것은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미국 방문하고 영국에 돌아가서 아마 기자들한테 무슨 성과가 뭐 있냐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외무부 장관이 기자들한테 이번에 미국 가서 루스벨트 만나가지고 전쟁 후의 문제를 결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국제공동관리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영국 신문에 났습니다. 영국 신문에 나니까 그걸 미국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미국 신문에서 보도가 돼서 그걸 또 중국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히 외무부장 조수환 선생이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언급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영국, 미국이 국제공동관리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건 국제에서 결정되거나 마찬가지죠. 그 소식을 듣고서 임시정부 외무부장은 즉각적으로 국제공동관리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전후 한국 독립문제, 한국문제 국제공간 불능찬동이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죠. 그 성명서를 그냥 써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신문 기자들을 모아서 발표를 해서 그게 중국 신문에 다 났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우리 한국은 그래서 지금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일본이 패망하면 자기들이 한국을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대면서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은 일본이 패망하는 즉시 독립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본을 대신해서 일본이 패망했는데 일본을 대신해서 열강들이 또 통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동안 일본에 저항해서 싸웠듯이 열강들을 한테서 저항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는 즉시 독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수왕 선생이 그 성명서 발표했다고 해결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막아내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임시정부에서 당정군 수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별히 반대 운동을 하자. 그래서 5월 10일 날
중경에서 제중 자유 한인대회라고 그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 또 한독당 무슨 단체를 한 300명이 모여서 그 걸기대회를 합니다. 이름을 제중 자유 한인대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제 공동 관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결의문, 선언문 이런 걸 다 작성해서 4개국 원수에게 다 보내고 그런 걸 채택을 하고 시위운동을 했죠. 그 시위운동 했다고 해서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에서는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중국뿐이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정식으로 우리가 뭐 교섭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장을 비롯해서 임시정부의 여러 요인들이 중국의 요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미국, 영국이 우리 독립시켜주지 않고 여가들이 우리 공동으로 통치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나서서 그것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중국 요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호소합니다. 하소연합니다. 중국 요인들을 만나다가 이분들이 얻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가 장개석이 루즈벨트를 만나서 회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 회의였습니다. 카이로 회의는 43년 11월 달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렸잖아요. 그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 됩니다. 그때 연합국 세 대표들이 모여서 회담한다? 극비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보를 얻었죠. 그 정보를 얻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한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장개석 그 당시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후에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개석 못 만납니다. 그래서 장개석 면담을 신청해서 결국 그 면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1943년 7월 26일 날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왕, 선전부장 김규식,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부사령 김원봉 이분들이 토역 안원생, 안중근 조카를 데리고서 장개석을 면담을 하죠. 그 면담한 기록을 제가 1989년에 대만의 국민당사관마다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장개석을 찾아가서 지금 미국, 영국이 한국을 국제공동 관리한다고 그렇게 결정했댄다. 근데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면 즉시 독립해야지 우리는 국제공동 관리를 철저하게 반대한다. 그런데 이것을 장개석 총통이 지금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만나서 회담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곧바로 독립될 수 있도록 장 총통이 가서 힘 좀 써주십시오. 장개석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일은 쉽지 않다. 이미 미국, 영국은 국제공동 관리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결정을 했다. 그걸 중국이 나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이게 중국말로 큰 쟁집이 벌어질 거다.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임시정부 요인들이 와서 매달리니까 장개석 대답이 중국 그 회의록을 중국 쪽에서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걸 협력자 다툴 자 그래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역쟁하겠다. 직욕을 하면 힘써 싸워보겠다 그런 뜻이지만 그래 가서 내가 애써보겠다 그런 뜻이죠. 장개석 총통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왔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애써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이로 회의에 가서 한국을 독립시켜주자고 장개석 총통이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그 제의를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자유독립이라고 하는 글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영국의 처칠 수상도 와 있잖아요. 처칠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한국의 자유독립 그걸 극구 반대했습니다. 노를 내면 자유독립이 아니라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정도로 바꾸자. 그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처칠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장개석, 처칠, 또 실무자, 중국의 그 왕총의
또 영국의 외무상 카도간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을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영국이 그 논쟁에다 졌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영국은 끈질겨서 한국의 자유독립 그 앞에다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처칠이 직접 인듀 코스라고, 우리는 그걸 적당한 시기라고 부르는데 그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하든지 한국을 안 독립시켜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회의에서 다투는 과정에서도 결국 장개석이 중국 쪽에서 처칠과 싸워가면서 한국의 자유독립을 카이로 선언에 포함시켰습니다. 장개석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카이로 회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필요해서 열린 회의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였습니다. 잘 아시지만 일본이 41년 12월 달에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잖아요. 공격해서 미국 군함 80%가 다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나머지 있던 군함도 부서져가지고 3개월 내지 1년은 수리해야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주만 습격 잘 알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죠. 일본은 진주만을 습격하고 나서 태평양상에서는 미국 군함이 뜨지 못합니다. 일본 군함들이 다 달리면서 미국 영토인 괌, 필리핀 다 차지했죠. 뿐만 아니라 무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나중엔 인도 버마까지 다 침략을 해서 아시아 지역을 다 장악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서부터 아시아 지역을 다 장악했는데 미국이 이걸 막아낼 적은 없습니다. 미국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일본이 더 내려가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거긴데 만일에 일본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점령하게 되면 일본은 지구상의 한 6분의 1은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일본을 감당 못한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일본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점령하는 것만은 막자. 미국의 군사를 가지고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엄청나게 고민인데 그 방법을 일본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를 공격하려면 군대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군대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 묶어둬야 된다. 만일에 중국 대륙에 그 당시 미국에서는 중국 대륙에 있는 일본군의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장개석이 일본에 투항한다든지 장개석이 일본하고 타협한다든지 그러면 일본이 중국 대륙에 있는 일본군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공격하는 데 투입할 것이죠. 그래서 루스벨트 생각은 어쨌든지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 묶어두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다. 절실하죠. 그래서 장개석을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장개석은 제일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승낙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장개석에게 많은 군사 원조를 대주고 이래서 장개석이가 열심히 일본군하고 싸우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가 카이로 회의입니다.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의 자유독립 보장됐다고 그랬는데 카이로 회의는 정치회의가 아닙니다. 군사회담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군사물자를 제공해주고 군대를 어떻게 지원해주고 이런 군사회담을 하는 것이 카이로 회의입니다. 장개석이 가서 루스벨트한테 제의하고 루스벨트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카이로 회의가 그런 여건 하에서 열린 회의이기 때문에 바로 임시정부의 외무부장 조소왕 선생이고 외무부장이 바로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지만 그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인정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열강들을 움직여가지고 그 열강들이 한국의 자유독립을 결의하게끔 카이로선에 그걸 채택하게끔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것이 우스운 일 같지만 그것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 외교적인 성과, 외교적인 그런 그 수단 이것을 발휘해서 우리 독립을 이뤄내시고 이러신 분이 바로 조소왕 선생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삼균주의나 이런 데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런 문제도 많이 연구를 해서
정말 이 조수왕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만 아니라 특히 뭐 삼균주의 뭐 그런 것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대단한 외교가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다 밝혀지고 나서 조수왕 스승이 추모제를 하면 그래도 후손된 도리로서 좀 떳떳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카이로 회의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오늘 나려드린 요 추도 관련 책자에 56페이지에서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한번 집에 가시는 길에 차 안에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